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고 악재 투성인 이런 시장이잖아요. 네. 반등이 나와도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 참 또 희한한 부분이 어떻게든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요? 우리 말로 반사이익을 받는 곳은 어디 있을까? 어떤 악재가 나와도 반사이익을 항상 찾으려는 습성이나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 투자, 대체 투자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요즘 유난히도 그쵸. 높잖아요. 예. 지수가 밀리면 인버스에 대한 관심을 올리기도 하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위험 자산이 좋지 않을 때는 또 안전 자산을 찾기도 합니다. 일본 노선 안 좋다고 하니까 또 중국 노선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그쵸. 있을 것인가 끝없이 반사이익을 찾아 헤매는데 이것만 또 잘 찾아도 나름 좀 짭짤한 수익을 올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홀짝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고 약간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려는 노력들이 시장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도 발상의 전환에 집중해서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 대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아마 저희 오프닝 때부터 지금 뒤에 비치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너에 약간 변화를 줘봤습니다. 시장에서 좀 핫하게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꼽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 점검도 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박민영 네. 앵커는 여기서 눈에 띄는 키워드 뭐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또 눈에 띄고요. 네. 이 스코어도 궁금한데 네. 일단 개미의 꿈부터 막 노래 제목 같이 좀 다가오는. 그 거위의 꿈 같은 예 뭔가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사실 개미의 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개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이끌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이끈 수급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오늘 사실 오르는 것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주다 보니까 네.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도 함께 좀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근 사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한 이쯤 되면 뭐라도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개인이 한 7,700억 원 정도 사자세를 기록했는데 참 이게 얼마나 시장의 상승 연속성으로 이어질지 좀 불안해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이 와중에 외국인은 9거래일째 순매도, 기관은 4거래일째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 수급에 대한 좀 걱정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줘도 개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영 불안해서 지금 시장에 못 뛰어들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수급적인 불안에 대해서 키워드 첫 번째 열어봤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한번 궁금한 거 꼽아볼게요. 네, 트럼프는 좀 아껴두도록 하고 시세 연속성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너무나 반가운 얘기잖아요. 네. 뭐든 간에 상승 쪽으로 시세의 연속성이 낮은다면 반가운데 화장품 쪽에서 지난주부터 연속성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소재, 일본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 이렇게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게 화장품주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에이블 CNC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폭도 20%, 15% 이렇게 강하게 올라나가 주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이 화장품 쪽 들고 계셨던 분들이만 좀 수익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DHC 측에서 혐한 방송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불매운동 그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 조금 더 빛을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화장품주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 기쁜 뉴스는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재탄력을 얼마나 또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트럼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친서를 보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라 격양된 이 환영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또 경협주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거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했고 한미훈련 끝나면 우리 만나서 협상해 이렇게도 얘기를 꺼내놨다라는 거죠. 이 소식 전달되면서 오늘 농업, 시멘트, 광물주가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대로 이 장 출발 대비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고요. 과거 반응 대비 확연하게 미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들의 반응 역시나 마치 양치기 소년을 대하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조금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일부 좀 들썩임을 줬다라는 건 상당히 반갑게 다가오네요. 이건 근데 뭐 대응 방법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개별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뭐 움직였구나 하고 피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키워드에서 저는 또 이거 궁금해요. 129대 28 무슨 스코어예요? 이거는 스코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건데요. 네. 그 이달 들어서 지난 8일까지 그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게 129개였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게 28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129대 28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향 조정한 큰 이유를 한번 꼽아봤더니 네. 진짜로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아지거나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줄줄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가 금리 인하 기조가 또 시작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쏟아졌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30에서 40% 목표 주가를 그냥 이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려친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매수해서 한 보유 의견 정도로만 떨어뜨려도 우리 알잖아요. 이거는 사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목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는 뭐 매도 사인이나 다름없게 들리거든요.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고 8월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탐나는 키워드로 저희 쭉 한번 시장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저희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나눠볼게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 키워드를 쭉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 내린 기업들 쭉 한번 훑었을 때 아모레퍼시픽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35%나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 아모레퍼시픽 일부 등을 뭐 놓고 빼고 본다면 코리아나 한국화작품 이런 종목들은 요즘 불매운동 수혜주로 너무 잘 가잖아요. 이들 그렇죠. 전략 어떻게 할까요? 저희 대응이 가능한가요? 사실 요즘에 불매운동 관련된 섹터 가장 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워낙 이슈화되고 뭐 강하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이 단기적인 그 이슈나 이벤트 바를 좀 굉장히 뭐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뭐 지난주는 어쨌든 뭐 화장품도 이제 그 애국주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급반등을 줬는데 그 주말경에 또 기름을 부었죠. 뭐 한국콜마 회장의 이제 사태 이걸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졌고 또 이제 일본 화장품 업체 DHC 뭐 이쪽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뭐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굉장히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가 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강하니까 언제든지 단기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매매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로 기업 실적과 연결돼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상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고 하면 지금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화장품주는 일단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 이런 그 개별 화장품주 대응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차후에 이제 또 미국이 이제 아시아 쪽에 미사일 설치를 한다 뭐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 또한 좀 이제 약간 삐걱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타오를 때면 몰라도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되는 시점이다. 보수적으로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남북 경협주는요. 이들 종목도 뭐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이번 이슈에 좀 그렇죠. 단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와중에도 좀 괜찮은 기업이 있는 건지 좀 골라주실까요?
근데 이제 남북경협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요거는 이제 실적 기반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 거듭하는 뭐 그런 섹터죠. 그럼 지금 이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건너 하루씩 뭐 미사일을 쏴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지들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 나온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경협지에 대한 뭐 시각은 그동안에 미사일 발사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그 이후에 협상에 대한 기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뭐 싶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김정은이 미국 방문한다는 뭐 얘기가 들려오고 또 이제 트럼프는 뭐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거에서 용인하고 뭐 괜찮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줬고 북한 또한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좀 이거는 최근에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화장품처럼 급등이 나왔다라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북주는 워낙 장기간에 뭐 하락을 했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좀 횡보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더 우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대북주 플러스 또한 일본발 수혜 기대감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쪽이어서 그러면 시멘트 중에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한 안정적인 실적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 정도는 관심권에 두고 매매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협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투자 가능한 종목군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말미에 증권사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 하락했다는 소식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 129개 목표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좀 8월장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시장에서 큰 그림에서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목표가 하향하려면은 뭐 진작에 목표가를 하향하는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와서 지금 바닥 짚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목표가 줄줄이 하향한다라는 거, 하향시킨다라는 거, 뭐 과거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너무 깊었죠. 이런 하락에 따라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하향한 것대로 주가가 차후에 중기적으로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은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워낙 깊은 하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증권사 보고서만 보고서 쫓아가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은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 뭐 10%에서 15% 정도의 반등은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제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의 흐름 보면은 오히려 증권사에서 규모로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나오면 주가 자체는 뭐 금방 언저리가 오히려 바닥인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동매는 좀 금지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종목의 앞으로의 실적주의를 좀 지켜봐가면서 설령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진작에 좀 하지. 네, 진작에 매도 리포트를 좀 내줬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이다 발언 해주셨네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 시장 키워드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